이번 시간에는 음의 중요한 특성인 음의 반사, 흡음, 트랜스미션, 투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배리어에 어떤 배리어에 입사된 음이 있으면은 일부는 반사되고 그 에너지의 일부는 흡음이 되고 일부는 투과돼서 최종적으로 투과된 에너지가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입사된 음의 에너지는 음의 세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음의 에너지는 어, 반사된 에너지, 그 다음에 흡음된 에너지, 그 다음에 투과된 에너지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율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반사 비 해서 이제 다른 말로는 반사 계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에서 이제 반사 계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sorption 레이트에서 흡음 계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는 코에피션트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반사는 그대로 이제 알파 리프렉션에서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고 입사된 에너지분의 반사된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리프렉션 레이트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좀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식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그 사운드 인텐시티는 로시분의 P 자승으로 이제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저희가 풀어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의 아, 로 로시의 이제 두 번째 물체 매질의 어떤 이제 로시,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의 이제 로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공기의 로시가 1이 되고 여기에 이제 요 배리어의 로시가 어떤 매질의 밀도하고 이때의 음속이 로시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합분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질의 로시 빼기 첫 번째 이제 매질의 로시의 곱으로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좀 복잡하지만은 풀어서 뭐 유도는 충분히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풀어서 이제 설명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표시한 것처럼 매질 2에서 매질 1로 고 이제 로시의 차이가 이제 어, 이러한 큰 차이가 이제 리프렉션 레이트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의 로시의 차이가 크면은 반사가 잘 된다. 이거는 이제 음향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진동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진동의 아이솔레이션 절연을 설명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질의 로시의 차이에 의해서 밀도와 음속 그때의 음속의 차이에 의해서 반사가 잘 된다. 반사 음은 이제 반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동의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의 경우에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시는 옆에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어쿠스틱 임피던스라고 해서 레이스라는 단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리프렉션이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고 여기에 액체가 있는 것보다 공기에 고체가 있으면은 리프렉션이 훨씬 잘 되는 거죠. 고체의 로시가 훨씬 물보다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타우로 이렇게 어,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입사된 에너지분의 어,
통과된 에너지, 그러니까 IT 트랜스미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투과된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으면은 입사단 에너지 빼기 이제 반사된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투과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죠? 반사된 에너지를 빼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투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흡음과 투과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걸 토탈로 이렇게 봐서 다 투과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흡음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죠? 여기가 완전 강체라고 생각했을 때 흡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이제 반사된 에너지 외에는 흡음이 이제 여기 완전 강체라고 생각하면은 일부 이제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 투과된 에너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투과된 에너지분에 이제 반사된 에너지를 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반사 B 리프렉션 레이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아래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4 곱하기 로시 1 곱하기 로시 2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이제 그 비율이 크게 되면은 투과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투과비가 크다. 그러면 이제 투과가 잘 된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어떤 이런 배리어에 손실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더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랜스미션 로스, 투과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투과 손실은 아래의 식과 같이 어떤 타우의 역수의 로그 값을 취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과 손실의 경우에는 투과 손실이 클수록 어떤 강체에 투과가 덜 된다는,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투과가 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하고는 역관계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로스가 크다라는 얘기는 투과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트랜스미션 로스가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과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로스와 레이트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투과 손실에 대해서는 트랜스미션 로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소프션 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항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알파로 표시를 하고요. 업소프션 레이트에서 흡음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흡음비는 입사된 에너지반에 흡음된 에너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옆에 식은 이제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더 깊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요 타우의 트랜스미션 레이트하고 이게 이제 똑같잖아요. 그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제 강체가 있는데 투과는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일부 반사만 되고 여기서 다 흡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투과는 하나도 안 되고 일부 반사만 되고 여기서 흡음이 다 됐다. 그러면 요와 같이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뒤에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같을 수도 있다. 흡음비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요 식을 이렇게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흡음된 에너지 플러스 투과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조금 이제 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특성인 반사, 투과, 흡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에 대해서, 흡음 개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